이 영화를 이제 아이가 생긴 다음에 보고 나니까 현실 고증이 미친 거예요. 이게 아내가 했던 말인데 맞아, 저때 진짜 개고생했어.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극대노할 만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아이는 옆에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신의 20일의 양재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번역가 황석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역 황석희입니다. 제가 제일 애정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데드풀 2인데 그 가족 같은 영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다고, 이거 최고의 영화다. 너무 센스 있게 너무 멋있게 번역을 잘 해놓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황석희님의 그 팬이 됐는데, 오늘 실물 뵌 건 처음인데 예. 이렇게 또 훈훈하게 생기셨을지는 또. 대부분 인터넷에 글 찾아보면 한 50대쯤 된 여성 번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만 봤을 때. 솔직히 번역가님한테 제일 부러운 거는 개봉도 전에 남들보다 영화를 훨씬 빨리 공짜로 많이 볼 수 있고, 그것도 심지어 공짜로 보면서 돈도 벌고.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보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는 영상과 달라요. 블록버스터일수록 영상이 엉망이거든요. 제가 보는 스파이더맨은 와이어를 달고 매달려서 옷이 이렇게 와이어에 돼 있는 후반 작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 아니면 제 IP랑 제 이름이 워터마크가 이렇게 떠다녀요. 황석희 이렇게. 그리고 화질은 한 320p쯤 될 거예요. 자글자글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용만 알고 영화는 영화대로 제대로 못 본 스포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포만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또 애로가 있겠네요. 그렇죠. 스포만 당하는 거죠, 그냥. 오늘 황석희 번역가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는 툴리입니다.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 심리나 정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사실 산후 우울증을 엄살로 보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 그런 남편들 혹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을 멱살 잡고서라도 이거 한번 보시라, 이런 내용이고 교육방송 같은 내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나요? 예, 제 6살 된 딸이 있고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아이가 없을 때 이 영화를 작업했고, 여기 출연하면서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너무 달라요. 일단 아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다르고, 그때 이걸 보고도 되게 마음속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야, 남자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든 것도 되게 오만한 것 같더라고요. 반에 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프로페셔널한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작업을 집에서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뭐 공동 육아를 하신 건가요? 말이 공동육아지 사실 아내가 훨씬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티도 못 낼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제 방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깨 있는 순간에서 유치원 시간을 빼고는 늘 저랑 같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뉘앙스상.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축복이기도 해요, 사실. 아이랑 계속 붙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보면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그럼 다른 아빠들은 이걸 하나도 못 보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힘들더라도 배부른 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못 보는 것보다는 애를 보면서 씨름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황석희 번역가님이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고르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황석희 번역가님이 나오신 이 방송이 어버이날 전날이래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은데, 재진신의 20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영화 툴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샤를즈 테론이 마를로라는 인물인데요. 이미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째는 아마 발달장애나 지체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셋째를 임신하고 두 아이를 돌보면서 또 이 갓난쟁이까지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 주변에서는 야, 너 못 버틴다, 야간 보모를 고용해라. 처음에는 마를로가 버텨요. 안 하겠다 하다 결국은 고용을 해요. 그래서 툴리라는 야간 보모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툴리랑 같이 갇힌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삶이 굉장히 극적으로 변하는데,
나중에 되면 대단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얼추 봐서는 스릴러 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가족 영화, 휴먼 드라마로 가다가 마지막엔 대반전이 하나 있죠. 사실 영화에서 초반부에 이제 이 마를로의 사정을 보여준 이후부터는 되게 슬퍼요. 정말로 갓난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마를로가 겪는 일들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낮밤을 좀 가리기 시작하고 밤에 그래도 몇 시간씩 자게 되지, 그 전까지는 2시간마다 젖줘야죠. 그 다음에 밤에 수시로 깨어나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애 젖도 먹여야 되지, 애가 깨면 나는 잠을 못 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마를로가 남편과 잠깐 하는데, 남편한테 당신은 안 일어나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난 이래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일 거라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피폐해지거든요. 특히나 이 영화를 이제 아이가 생긴 다음에 보고 나니까 현실 고증이 미친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표현한다고? 여기 나온 거의 모든 아이들이 떼를 부린다거나 엄마가 막 멘탈이 깨진 씬이라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완전 현실 시나리오예요. 사실 샤를즈 테론은 아이를 2명 입양했고 출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 경험은 없는데 아이를 양육한 경험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작가가 아이를 낳았었고 또 산후우울증도 왔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산모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고증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들이 너무 현실 고증이 완벽해요. 지금 보면 저 그때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인데 맞아, 저 때 진짜 개고생했어,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이들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 또 둘째가 우유를 없죠. 그래서 마를로 옷에 우유가 다 묻고 그 자리에서 마를로가 이렇게 옷을 벗어요. 그런데 거기서 딸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엄마 몸이 왜 이래? 아이를 3명이나 낳았고 특히나 지금 마지막 셋째를 낳은 지 얼마 되게 짧은 기간밖에 안 돼서 아직 산모일 때 몸이 그대로 남아있는 엄마에게 엄마 몸이 왜 이래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얘기고, 사실 이게 젊은 엄마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들하고 상담할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 못 자죠. 그 다음에 아기가 나한테서 떨어질 수도 없고 애를 혼자 놔둘 수 없는 깐난쟁이일 때는 엄마들이 언제 감았는지 모르는 머리에 늘어난 티에 이것저것 다 묻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를 놔둘 수 없으니까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다음에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한다고 해요. 툴리에서 그게 딱 나오는 모습이 참 슬펐는데,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정상적으로 한 70% 이상에서는 출산하고 2주 이내에 산후 우울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임신을 유지하던 호르몬에서 이제는 다시 임신이 가능한 호르몬으로 호르몬 대역전이 일어나면서 마치 생리전 증후군처럼 2주 이내에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병이 아니라 그냥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내버려 둬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산후 우울감을 앓는 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우울증과 똑같이 치료가 필요한 산후 우울증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산후 우울증으로 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산후 우울증에 혹은 그냥 우울증에 병력이 있었던 경우, 첫째 낳고 산후우울증이 있었으면 둘째 낳고도 산후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서포트해 줄 만한 다른 가족이 없을 때, 내가 아이를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다든지, 혹은 배우자가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후우울감을 2주 이내에 정상적으로 한번 경험하고 다시 원래 정상적인 기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20%는 산후우울증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사실 툴리가 그런 케이스죠.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지만 의사가 물어봐요, 남편한테 혹시 이전에 산후우울증이 있었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둘째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을 경험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툴리는 아마 둘째 낳고도 산후우울증이 있었는데 막둥이를 낳고 다시 산후우울증이 재발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조를 보면은 남편이 나쁜 남편은 아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애들 둘을 돌보는 장면이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극대노할 만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애들하고 놀아줘요. 하지만 자기 쉬는 시간, 자기 노는 시간 정확하게 지켜. 칼같이 자기 침대로 들어가서 좀비 죽이는 슈팅 게임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 난리통 속에서 툴리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확 바뀌잖아요.
저는 처음에 툴리가 등장했을 때 약간 요즘 말로 막눈광인 거예요. 등장신부터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 눈이 약간 광기가 있는 사람처럼 또릿또릿한 거예요. 꼭 뭔가 사고를 칠 사람 같고 연쇄살인범이나 남편한테 뭐 꼬리를 치는 여자로 나온다거나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밝혀졌을 때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실 그 툴리가 등장했을 때부터 사실 지나치게 마를로한테 친근하죠. 나이도 28밖에 안 됐다고 그러지 애를 낳아본 경험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능숙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를로가 하는 얘기들을 다 귀담아 들었다가 나머지 둘을 위해서 컵케이크도 만들어줘, 청소도 다 해줘, 막 마를로 엄청나게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마를로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엔 얘 뭐지 싶었던 게 남편의 판타지가 유니폼이잖아요. 갑자기 둘이 얘기하다 말고 나는 그걸 마를로가 입을 줄 알았더니 툴리가 입어요. 올라가더니 남편 위에 올라타가지고 애무를 하고 많은 상상을 했거든요. 저도 되게 이상하다. 점점 이상하다. 솔직히 어떤 상상하셨어요? 이 보모가 올라가서 남편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줬다? 아, 미국이지만 이게 가능해? 영화 끝까지 보면 굉장히 그 영리한 연출의 장치로 기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뭐지? 뭐 나만 쓰레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 볼 때는 좀 희한하긴 했어요 그게. 다음날 샤를리즈 테론이 웃으면서 어제 뭐 그래서 싫었어? 남편이 너무 좋았어. 셋이? 아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와, 발 뺀다고 여기서 와. 네, 참 갑자기 멀어지네요. 아무튼 이게 뭐지 싶은 게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와서 자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나가자, 즐기자. 너도 네 인생 즐겨야 된다. 그러더니 갓난애기를 두고 나가서 술을 먹자는 얘기를 알겠다고 하더니 둘이 차 운전을 해서 가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툴리가 내가 조금만 마시고 운전해줄게. 걱정 말고 넌 놀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음주에 졸음운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장면에서는 어떠셨어요?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 갓난쟁이를 두고 나간다는 게 아이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옆에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나가서 술 마시러 나갔다고? 이게 뭐지? 저도 이거 되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뭔가가. 근데 이제 이 뒤에 반전이 나타나죠. 그 반전을 딱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동안 툴리가 마를로한테 해줬던 것들, 해줬던 이야기들, 실제로 같이 했던 것들이 다 마를로가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들이잖아요. 아이 둘, 그리고 갓난애기 하나,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여기서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은지, 얼마나 좀 자유롭고 싶은지, 그게 다 마를로가 너무나 원했던 것들을 결국 가상인물인 툴리를 통해서 행했던 것들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툴리라는 가상의 인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렸을 때 그 살고 싶은 본능의 자아가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어떻게든 내가 나를 구해주려고 나타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영화를 다시 한번 볼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내가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지 않게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나가서 막 술 먹고 음주운전도 하고 막 클럽에 가고 말도 안 되는 행동 등을 하는데 그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이면 저런 극단적인 자아분열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툴리라는 것의 정체는 뭘까? 마를로가 앓고 있는 질병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양극성 기분장애, 또 하나는 해리장애. 두 가지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 기빨리시고? 제가 이거 재진 씨네 20일 하면서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게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왠지 이 작품을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이거 두 편 내보내. 그래, 오늘 재진 씨네 20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어쨌든 영화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네. 그런데 와서 거의 영화 얘기를 한 10%도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소견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듣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툴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못한 게 좀 찔리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또 어떻게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찍은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벼운 거 가지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어버이날인데 이 영화를 보고 부모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고마운 마음에 연락 한번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만났는데 어때요? 이걸 찍으려고 영 감독님이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걸 봤을까 싶긴 하거든. 예상보다는 되게 재밌게 봤지만 좀 보였던 드라마다.